안녕하세요. 박병문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3세의 남자분이시고요. 제가 최근에 10번째 임플란트를 했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른 데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요. 20번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또 40번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페드 임플란타이티스가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 부분도 다 새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환자분의 시신은 전치부입니다. 전치부 보시면 이렇게 디프레션이 되어 있죠. 진지바 리세션이 와 있고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1번 보면 벌써 3분의 2 정도 본로스가 생겨 있고요. 12번은요. 픽처의 레벨은 괜찮죠. 본 레벨은 괜찮은데 역시 진지바 발치되고 나면 진지바가 꺼져 버리니까 이렇게 더 낮아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12번에 대한 임플란트를 11번보다 나중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건 11번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은 제거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하고 동시에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이렇게 디프레션 되어 있는 진지바를 다시 좀 살려 올려야 되겠죠. 이제 이것을 저는 컨투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투리제이션과 함께 11번 임플란트의 니오피 그리고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리제이션까지 하는 것을 이번 회차의 라이브 서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T를 한번 보실까요? CT는 이런 상태입니다. 12번은 비교적 잘 식립이 됐죠. 각도가 이렇게 좀 팔라탈 쪽으로 가야 되는데 11번은 너무 라비알 쪽으로 식립이 됐죠. 실제로 우리가 보철 오리엔테이션 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이런 위치에 들어가죠. 그러면 라비알 쪽이 본이 얇아서 훨씬 빨리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항상 임플란트의 위치는 팔라탈 쪽으로 가서 나중에 각도를 가지는 어버트먼트로서 조절하는 것이 롱텀 프로그노시스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재밌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라이트 앵글 드라이브. 드라이브 팁 꽂아주시고. 링괄 세스크루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포토 한번 할게요. 다시 포토 한번 하고. 오케이. 자, 중간에 사진 한번 찍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자, 왼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그대로. 오케이. 좀 따끔하세요. 마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베올라 본 이미디어트를 하면서 이제 알베올라 본 오그멘테이션, 프리저베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알베올라 본하고 임플란트 본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치아가 없어지고 나면 크게 하시고 치아가 없어지고 나면 속에 알베올라 본은 다 없어지잖아요. 임플란트는 알베올라 본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임플란트 본의 영역에 들어가지. 이렇게 변화가 없고 훨씬 안정적인 위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저기 염증이 좀 많아요. 일단은 이게 제가 링구알 스크루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브 팁이 잘 안 맞네. 이게 스퀘어인 경우도 있고요. 이래서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포셉으로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고 플랩을 열고 할게요. 여기 이쪽은 좀 저기 11번에 앞쪽에 염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인시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인시전 라인이 좀 넓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베이스는 넓게.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굉장히 진지바가 더 얇게 돼 있어서 아주 잇몸 두께를 좀 많이 증가시켜야 될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라인 돌아서 12번은 소프티슈만 두께를 증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라메이션 티슈가 있어서 이게 깨끗하게 딱 안 열리죠. 블레이드 바꿔주시네요. 처음에는 이 라벨본이 이렇게 얇지 않았겠죠. 그죠? 알벨라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잇몸이 자꾸 얇아지는 거죠. 이 인접 치아만 봐도 K9이나 여기는 괜찮잖아요. 알벨라본 프리저베이션, 알벨본 리제너레이션. 이 터미놀로지가 바뀌어야 돼요. 스크루 풀고 또 안쪽으로 이렇게 맥가이브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밑에 에이펙스에 한 4, 5mm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프로세서로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당기는 느낌 들었습니다. 블레이드는 다시 주시고요. 가격도 염증 조정만 살짝 제거합니다.
보시면요, 이게 다시 이거를 팔라탈 쪽에 본이 이만큼 많이 남아 있어요. 라비알 쪽은 없어졌고. 이렇게. 어디가 임플란트 본이냐 하면 여기가 임플란트 본이죠. 팔라탈 월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 엑시스에 따라서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여기 좋습니다. 팔라탈 본을 따라서 이렇게 치아를 무시하고 치아 엑시스는 팔라탈 본을 따라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이런 그 방향. 사실 기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운데로 붙을 수는 없고. 저는요, 이게 임플란트 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원래 있던 방향은요, 알베올라 본이고요. 이번에 임플란트 본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거의 뼈가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대로. 악사 30도. 악사 30도 준비해 달라고 하거든요. 좀 좁으니까요. 한번만 마지막입니다. 다시 양쪽으로. 그러면 익스플로러 한번 볼까요? 큐레도 괜찮아요. 섹션. 여기 인설집에 프로브가 있어야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프로브 아닌가요? 이렇게 됐어요. 인사실 캐널이 바로 딱 붙어 있는데요. 됐어요? 여기 앞에 오케이.
원이 뭘인지 확인을 하려면요. 된 것처럼 니들을 끝을 써서 한번 해볼게. 저기 좋죠. 네. 끝에만 약간 굽혀가지고 한번 그래서 이제 문을 한번 터치해보는 겁니다. 석션 다시. 석션. 이 위쪽에서는 캐나라고 조금 열렸어요. 근데 아래쪽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색조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BD 커프로 쓸 거고요. BD 커프 96으로 준비. 네, 3.7에 96 하겠습니다. 앞쪽은 라비알 디펙도 있고 또 안쪽으로 N45 캐널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위에 전부 6mm는 머신드 커프로 가고 이 정도. 다시 조금 들어갑니다. 몇 뉴턴? 거의 50뉴턴 가까이 들어갔죠? 주시고요. 자. 어느 게 30도예요? 이거네. 앞에 게 생겼어요. 각도, 이건 각도 보는 게. 패스를 보는 거예요. 스크롤홀을 패스를 보는 건데, 지금 스크롤홀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 놨잖아요. 이걸 이제, 앵글,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홀이 가운데로. 그렇게. 이렇게. 스크롤이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이거 아닌데 이게 BD 저기 NC라 해야 돼. NC. 얘는 NC. 됐죠? 예. 자, 이게 왼쪽으로 약간만 주실래요? 왼쪽으로. 네, 그대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픽스의 각도, 스크루홀의 각도가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스크루홀이 이쪽으로 나올 것이고 픽스의 각도입니다. 타이트는 35N.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됐죠. 자, 이제는 컨트롤리제이션 하겠습니다. O6 볼륨, 아니, O6 볼륨X 하나 하고요. 본 매트릭스 하겠습니다. (2030) 주세요. 네, 넓게 해야 되니까요. 좀 큰 걸 해가지고 반 접어서 해야겠습니다. 주세요. 볼륨 X, 아니, 이거 주세요. 네. 일단은, 여기, 울퉁불퉁한 면은, 일단, 본 매트릭스로서 커버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 발치와 같은 쪽은 이걸로 됐습니다. 오케이. CTG를 쓸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CTG를 해도 되는데 CTG가 안정적이질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돼 버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O6 볼륨 X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접어서 두께가 2mm인데 접으면 4mm가 되겠죠. 이 정도만 두꺼워지면 뭐 이 몸 확실히 예뻐질 겁니다. 시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셀라인 소킹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요. 블러드로 소킹이 되게. 이렇게. 그대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옆으로. 저쪽으로 약간만. 네, 그대로. 지금 스킨 포스트 있어야겠죠? 빼내고 오늘 바로 스캔하고요. 바로 임시치아까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로 임시치아 만들 텐데요. 임시치아 만드는데 지금 한 개짜리라서 한 4, 50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끼우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제가 하고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진지가 조금 올라와야 돼요. 메이드를 릴리징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블레이드 색을 주고 블레이드 티가 안 없어요?
실컷 빼주세요. 이쪽으로 다시. 놓고. 됐습니다. 여기 물론 짜투리이긴 하지만 짜투리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쓸게요. 사이에.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 한 개만. 이제 진지바가 얇을 때는 슈츠가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죠. 진지바가 두꺼우면 많은 것이 용서되지만 진지바가 얇으면 까딱 잘못하면 리세션이 와버리고
다시 천천히. 잠깐만. 저 밑에 미권자 저 아래쪽에서부터 같이 묶어주는 슈처가 하나 필요해요. 텐전을 방지하는 거죠. 어디 갔지?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셀라인 좀 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스캔하고 템포럴까지 임시차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치아웃은 2주 후에 할 겁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방법하고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치신부하고 함께 하느라고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 서지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환자분 앞에서 막 설명하기가 그래서 조금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이렇게 너무 크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목소리가 너무 좀 작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 사실 핵심이 뭘까요? 이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보통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또 뭐 딜레이 된 경우에 본 그래프트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저는 단어 알베올라 본 프리저베이션, 알베올라 본 리제너레이션 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베올라 본은요, 자연 치아가 있을 때 그 자연 치아를 잡고 유지시키려고 하는 존재하는 본을 우리가 알베올라 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죠? 우리가 아라우이오라든지 뭐 많은 분들의 그 동물 또는 휴먼 스타디를 보면 결국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그 알베올라 본, 그 번들 본은 없어진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치아의 외형, 그러니까 알베올라 소켓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이런 접근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라비알 본의 로스를 가집니다. 라비알 본이 없어지면 뭐죠? 픽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로써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게 되고 점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 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임플란트 본은 변화가 없는 곳이 저는 임플란트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곳이 어디죠? 되게 팔라탈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할 때 그렇게 권유를 받았죠. 팔라탈 쪽으로 식립해라. 얼만큼? 라비알 쪽에 한 2, 3mm 공간이 생기도록. 그래서 거기서 본 필이 되도록, 본 필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공간을 비우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팔라탈 쪽으로 딱 붙여야 되고, 그리고 팔라탈 월을 따라서 임플란트가 식립돼야 됩니다. 라비알 쪽으로 식립되는 게 아니고요. 팔라탈 월과 거의 패러렐하게 식립되는 것이 저는 거기가 임플란트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팔라탈 쪽은. 게다가 라비알 쪽은 다 꺼지지만 팔라탈 쪽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거의 안 되고 잘 유지되는 본이다. 특히 또 배잘본이 있죠. 그 배잘본을 적절히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이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우리가 에이피칼 5mm 정도를 더 잡아서 거기서 이니셜 스테비티를 잡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배잘본이에요, 사실은. 알베올라 소켓 아래쪽에 있는 곳을 배잘본이죠.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이 배잘본 5mm를 잘 사용해 왔었어요. 근데 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더 아래쪽에 있는 그 나잘 캐비티 안쪽에 있는 그 전체 본이 저는 임플란트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라탈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내잘본 쪽으로 있는 배잘본. 그래서 알베올라 본과 배잘본은 저는 알베올라 본과 임플란트 본은 확실히 구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베올라 본 프리저베이션이 아니라 임플란트 본 프리저베이션 또는 임플란트 본 리제너레이션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방향도 식립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을 핸들링 하는 것도 원래 치아가 갖고 있는 것들 그대로 다 만든다. 그러고 싶죠. 근데 물론 제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한 10년 지나고 나면요. 환경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치아가 없이 10년 지나서 그때도 괜찮은지 한번 여러분의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봐 주시죠. 그래서 10년 뒤에도 괜찮을 뼈는요, 임플란트 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케이스였지만 많은 것을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하신 원장님이 틀림없이 이미디어트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잘 식립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라비알 본은 없어져 버리죠. 디누데이션 되죠. 그러면 진지바가 점점 얇아지죠. 그러면 리세션이 오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오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놓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임플란트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지반은 이제 우리가 인핸싱, 그러니까 좀 두껍게 만드는 것은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오늘은 제가 어식스 볼륨엑스를 사용했지만 뭐 커넥티브 티슈를 써도 되고 또 어떤 롱 라스팅 본그래프트, 신세틱 본그래프트를 써도 되고 어떻게든 진지바의 두께를 소프티슈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 준다. 이것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임플란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서 임플란트 본에 식립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비알 쪽 본이 망가졌다라고 그 말씀을 사실은 제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테크닉보다는 사실은 개념을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오늘 라이브 서저리의 주요 어떻게 주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로크인가요? 우리 볼리비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는데요. 반갑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강민준 선생님 강의 들으러 출석 감사합니다. 도님, 홍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오늘 인사가 많군요. 네, 설명을 잘 못 들으셨죠?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박정건 선생님, 팔라탈 쪽으로成功된 것 같은데 다른 처치 하지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팔라탈 쪽이 아니고요. 아까 열린 것처럼 보였죠? 그게 안에 인사이시브 캐날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 CT상에서도 CT가 깨끗하진 않았는데 약간 옆에 12번을 보시면 12번이 약간 미지알 쪽으로 식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찾기가 그 사이에 공간을 찾기가 조금 애매모호해가지고 일단은 위치를 잡았는데 상부에서만 그 인사이시브 캐날하고 약간 열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터치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인사이시브 캐날 그 오픈된 쪽은 BD 커프에 모신드 커프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진 않고요. 스레드 파트는 거의 이제 사운드 본 쪽으로 다 식립이 됐어요. 토크 상당히 괜찮았죠. 한 40, 50뉴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라탈 쪽으로 조금 열렸다 하더라도 같은 원칙으로 열렸다 하더라도 특별히 처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팔라탈 진지바의 두께가 정말 좋은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어버트먼트로 조절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옛날에 저도 배웠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프로세틱 가이디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크라운의 위치를 정해놓고 그 싱글룸 쪽으로 스크루 홀이 나오도록 해서 임플란트를 각도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어디로 나오죠? 라비알 쪽에, 많은 경우 라비알 쪽에 디펙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거의 라비알 쪽에 뭐 본그래프트를 하든 안 하든 GBR을 하든 안 하든 제 경험상에는 10년 지나고 나면 무조건 다 망가집니다. 무조건 다는 아니고요. 50%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특히 상악 전치부, 구치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악 전치부에서는 거의 팔라탈 월을 따라서 임플란트 보온으로 식립을 합니다. 그러려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치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악사 어버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앵글드 어버트먼트도 가능하지만 앵글드 어버트먼트 가지고는 이 각도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스크롤 리테인드로 보철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사용했던 것이 30도 각도거든요. 30도짜리 악사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입니다. 멀티 유닛도 그러니까 풀마우스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싱글에서도 안티 로테이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각도의 커버리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철하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그냥 악사 위에다가 저는 PMMA 오늘 템포러리 끼고 가실 거고, 파이널 보철물도 그냥 그대로 질코니아로 바로 아니 메탈 없이 질코니아로 바로 그냥 스크루 리테인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를 픽처는 본의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가고, 어버트먼트는 그 각도를 컴펜세이션 해주면서 스크루 타입으로 간다. 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방법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어떻게든 간에
보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보온은 가급적이면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 20년 동안 GBR 본그래프트 강의하러 다녔거든요. 요즘 느끼면요. 제가 뻥쳤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배우고 우리 사부님들한테 배운 대로 다 설명하고 또 초기 3년, 5년 정도의 팔로우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 5년 지나도 괜찮잖아요.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이올로지는요. 우리 보온 바이올로지는 10년마다 바뀌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보온 리모델링은요. 10년이 지나야지 다 바뀝니다. 10년 후를 보셔야 되는데 10년 후에도 나 정말 괜찮아, 100% 괜찮아 하는 테크닉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임플란트의 개념은 저는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는 어버트먼트로 조절합니다. 네. 전치부에 아리를 식립할지 BD 커플을 식립할지 선택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둘 다 괜찮습니다. 아리도 괜찮고 BD 커플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BD 커플을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를 쓰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스터널 헥스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인터널 커넥션으로 3.7mm 제가 6mm의 커플을 가지는 그 BD 커플을 선택해 봤습니다. BD 커플가 아리보다 조금 굵어요. 아리는 3.2mm인데 이건 3.7mm잖아요. 그래서 약간 굵은데요. BD 커플 3.7mm는 강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다이아메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진지바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틴니치, 전체적으로 틴니치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아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윤 선생님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박 원장님 수술과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24, 25, 26의 식립 후에 4개월 뒤에 ISQ가 24, 25는 74 정도 나오고 26, 62 정도 나올 때 26번을 다시 심어야 할까요? 아니요. 62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50m, 40 얼마 이렇게 나오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62 정도 같으면 그냥 로딩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브릿지 하시겠죠? 템포러리 먼저 연결시켜서 하셨다가 뒤에 한번 ISQ 다시 측정해보고 하시면 돼요. 되게 이 정도 같으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오해명 시온백년치과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상악동네 콜라테이프 들어가면 콜라테이프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겠죠? 콜라테이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흡수돼서 사라지고 없어지죠. 결국은 콜라테이프는 생각보다 이게 크로스링킹이 안 돼 있어가지고 흡수가 되게 빨리 일어납니다. 되게 뭐 한 달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블러드 클롯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강인구 형님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 원장님 3.3은 BDC 안 나오나요? 네.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3은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이 뭐 록솔리드 BLT보다는 더 셉니다만은 3.3mm라는 것이 인터널 커넥션이 되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7 왜 3.3을 쓰실까요? 본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3. 가는 걸 써가지고 디펙을 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3.7mm 쓰시면 디펙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기면 어떤가요? 거기에 그것을 생기도 괜찮도록 만든 것이 커프의 원리이잖아요. 그래서 3.7mm는 충분히 강도를 가지면서도 커프 약간의 생길 수도 있는 디펙을 허용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3에서는 BD 커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3.7 또는 4.1 그 이상으로 그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요일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스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PDRN 소개해 주셔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용 없이 필요한 케이스만 쓰고 있는데 비급여로 환자분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급여가 되든지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는 치과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우리 라이오플란트 같은 멤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허가 사항이
정형외과, 메디칼 쪽으로 나 있는데 우리가 써보니까 치과에도 잘 쓰이니까 우리가 라이오플란트 같은 거 사용했잖아요. PDRN 또는 이런 것들도 치과용으로 이런 인디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써보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쓰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 시스템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 3만 원 정도 청구합니다. 환자분한테. 물론 뭐 공짜로 해드릴 때도 있고요. 근데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인젝션 하는데 제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백병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술과 관계없는 오늘 수술과 관계없는 질문이 많군요. 수술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만 이번에 보니 타사에서 비디커프와 유사한 제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 코멘트입니다. 비디커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비디커프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비디커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지금 그런 형태의 비디커프 유사 제품은요, 진지발 리세션이 훨씬 많이 올 겁니다. 백발백중 저는 진지발 리세션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잡힐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신보 TV 시청자 질문입니다. 힙설로 버티컬 매트리스 봉합하시는 것 같은데 픽처를 사이에 두고 호리존탈 매트리스 봉합하시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티컬 매트리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약간 상부로 당겨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텐전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버티컬 매트리스 하는데 이런 경우에 호리존탈 매트리스를 하게 되면요, 진지바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호리존탈 매트리스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얇은 진지바가 압박을 받으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매트리스는 아주 그러니까 서지컬 필드가 넓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줄 때는 호리존탈 매트리스가 좋지만 에리아가 좁을 때는 버티컬 매트리스가 목표는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만은 버티컬 매트리스가 저는 더 이런 경우에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겠죠. 럭키가이 만들어주신 니들홀드 티슈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메가우스 수급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메가우스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CG바이오에서 사실은 OEM 하고 있는데 요새 CG바이오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공급이 잘 안 돼. 생산이 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대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빌어야 돼요. 그 대신에 이런 기회에 제가 오늘 썼던 본 매트릭스 한번 써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력물이 좋긴 합니다만은 뭐 이럴 경우에 또 다른 것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 번은 이렇게 니드로 홀다가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수를 못 해가지고 어떤 거 제가 한 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투박하게 된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뭐 이거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요, 리턴을 시켜 주십시오. 그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검사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파키스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개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일부 몇 개는 조금 이렇게 형태가 안 좋은 게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스카이볼트 임플 방향이 순쪽으로 향한 후에 악사 30도로 스크루홀을 위치를 조정하시는데요. 0도, 12도, 30도짜리도 있는 걸로 아는데 각도를 가늠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0도, 12도, 20도, 30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각도는요, 적용은 앞쪽에 있는 싱글룸 쪽으로 스크루 리테인들을 하기 위해서 스크루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위치하느냐, 금방 아실 수 있죠. 링괄 서피스에 있어야 되겠죠. 링괄 서피스 쪽으로 이렇게 체아에 앞으로 만들어질 보철물에 링괄 쪽으로 스크루홀이 나오도록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 도인지 잘 가늠이 안 가시죠. 그래서 앵글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루홀의 각도도 한번 어댑테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아까 보셨죠? 헥사 위치, 옥타 위치가 달라서
이게 스크롤홀이 삐딱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약간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스크롤홀이 딱 정중앙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런 뭐지? 앵글 가이드를 한번 딱 어댑테이션 해보시고 커퍼 하이트라든지 또 각도라든지 각도 앵글의 그렇죠?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 조금 서투를 수도 있긴 하지만 되게 편리합니다.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악사를 사용해도 스크롤이 설정에 유치 안 되면 난감할 것 같은데요. 풀마우스인 경우에는 참 처음에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해보면 분명히 링괄 쪽에 나올 것 같은데 라비알 아직 인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경우에는 템포라를 일단 만들고 각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그 다음 각도를 다음 템포라리 하면서 그러니까 풀마우스 같은 때는 템포라리 2번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때 악사 각도를 한 번 더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딱 정확하게 딱 위치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루이스 선생님, when you place implant, do you follow the ridge orientation right? Since the adjustment is a bit crowded and hard to follow. 네, 이게 이제 리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뭐 한 개짜리라서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옆에 인접치아가 약간 이제 이렇게 총생, 크라우딩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좀 쉽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임플란트 본을 따라가야죠. 임플란트 본. 그죠? 아까 알베올러 본 아니고 임플란트 본을 따라서 픽처도 무조건 임플란트 본에 들어가고, 다음에 크라운을 만드는 어버트먼트의 셀렉션에서 크라운의 형태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박 원장님, 마지막 봉합에서 협착 점막을 많이 코로나로 당기면 부착치연 너비가 줄지 않나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수술에서는 첫 번째는 질문이 뭐냐 하면요, 제가 저 밑에서 뭐랄까 인시전 라인에서 한 10mm 정도 하방에서 전체를 잡고 수술을 했었죠. 그래서 좀 당겨 올리는 느낌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어태치 인지바가 위쪽으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당기면 어태치 인지바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제일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마지널 진지바를 코로날로 당겨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태치 인지바는 다음이죠. 오늘 어태치 진지바까지 동시에 핸들링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음에 진지발 마진이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나면 여기에 부착지연은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어주는 순서를 가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 전에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게 얇죠. 이 몸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기 얇은데요. 이렇게 얇은 경우에 그대로 위쪽으로 힘을 당겨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또 리세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당겨서 안정시켜 놓고, 그래서 제가 스티치 아웃도 2주 후에 한다 그랬습니다. 1주 후에 스티치 해가지고는 충분히 힐링이 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유지시킨 다음에 스티치 아웃 하면, 그 다음에 힐링 되는 거 보고 필요하면 2차적인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 팔라탈 본이 너무 적게 남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여기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얇게 남으면 문제냐? 라비알 쪽은 문제가 있는데 팔라탈 쪽은 크게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이제 소프티슈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지신보 시청자 질문입니다. 픽처에 앵글드 어버트먼트 체결할 때 전치부용으로 나오는 어버트먼트가 각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이면 선택하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멀티유닛 어버트먼트 하면 풀마우스용으로 만든 것이 멀티유닛 어버트먼트죠. 우리 파셜 이덴처럴
케이스로서 만든 것은 우리 앵글 어버트먼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장점을 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악사 어버트먼트입니다. 악사에는 오른 X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사 어버트먼트는 싱글도 할 수 있고 멀티플도 할 수 있고 풀마우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강도도 좋고 타이트닝도 35N까지 타이트닝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팁은 이거 결국 각도잖아요. 커프 하이트도 셀렉션이 있고 각도도 셀렉션이 있으니까 나중에 원장님께서 버철물을 어떤 위치로 스크루 타입으로 위치시키냐. 이건 스크루 타입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멘테이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루 타입으로 버철물을 만들 때 스크루 홀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위치하도록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셀렉션 키트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셀렉션 키트 안에 보시면 각도를 이렇게 어라인 한번 시켜 보시고 그게 맞는 악사 어버트먼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다시 지신보TV 팔라탈 개통 부위는 고리식이나 브레인 없이 그냥 둬도 좌우의 힐링에 지장이 없는지요? 네,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지신보 마지막에 전정부 쪽으로 깊이 봉합하신 부분에 추가 설명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마지막 진지바가 거의 0.5mm 아니면 거의 종이짝처럼 얇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진지바를 위치시키면 이거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슈츠 플랩을 쭉 당겨서 발라드를 한번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당겨 올리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원장님 수술 직후 ISQ 측정하지 않으시는가요? 네, 측정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대개는 ISQ 75 그리고 인서션 토크 한 45 이 정도면 이미디어트 템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을 합니다. 하죠. 근데 지금 또 보면 인서션 토크 밸류가 한 5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ISQ 측정하면 틀림없이 한 70, 80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킵하고 했는 거죠. 그래서 75, 제 기준은 ISQ 75, 인서션 토크 45 이것이 이미디어트를 한다 안 한다의 기준입니다. 근데 전치부는 지금은 여기는 로딩을 교합을 컨택을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좀 낮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신보 상악 우측 중절치의 부착 지연이 작고 베스티뷴이 얇은 것 같습니다. 추후 후속 조치 하나요? 네,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 힐링 보고 한 소프티슈는 12주는 봐야 되죠. 3개월은 봐야 됩니다. 3개월 뒤에 금방 그 전에 들어가면 다음 치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죠. 수술 리시피언트 베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주 정도 후에 아마 어태진지발을 만들어주든지 좀 추가로 약간은 더 어그멘테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건 그때 봐서 할 겁니다.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엔티스티 연결하신 힐링은 힐링 어버트먼트인가요? 아니 스캔 포스트입니다. 힐링이 아니라 힐링으로 쓰죠. 쓰면서도 그냥 바로 스캔하면 거기에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티 로테이션이 들어있는 싱글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지 왜냐하면 앵글도 보통 그렇게 악사를 썼잖아요. 악사에는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되지 않죠. 바로 템포를 하려고 그랬고요. 각도가 져 있으니까 통상적인 힐링 하면 이 라비알 쪽으로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볼륨엑스 고정시키는 수처는 불필요한가요? 네. 볼륨엑스는 슈츠 하시면요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플랫만 고정시키면 저절로 잘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KGJ 선생님 수술 후 일주일 뒤에 부착 치연의 소실로 라비알 본이 광범하게 노출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깥으로 본이 노출됐다 말씀이죠. 이건 좀 이래 되면 이제 일이 커지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냥 둡니다.
이거 급하게 커버하려고요. 자꾸 손대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술을 다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급한 마음에 자꾸 손을 대요.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수술을 받는 그 부위가 다음 수술을 감당할 만큼 건강해진 다음에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보통은 뭐 소프티슈 같으면 최소 2달, 어떨 때는 3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본이 익스포즈 됐잖아요. 그냥 두십시오. 그냥 한 번씩 드레싱은 해주시고요. 좀 네크로시스 된 본들은 어차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도 네크로틱 본이 돼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자주 체크는 하시지만 손은 가급적이면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프티슈가 힐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소프티슈가 안정이 됐냐, 충분히 힐링이 됐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이 이렇게 네크로틱 본이 노출됐다 이럴 때는 론저 같은 걸로 조금씩 이렇게 손톱 깎듯이 조금씩 딱딱 따버리는 것이 소프티슈가 또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이면 토크는 어느 정도 적당하고 구치부가 힘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겠죠.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이미디어트 로딩 하면요. ISQ 75, 인서션 토크 45 정도이면 됩니다. 교합은 또 하나의 팩터이죠. 그래서 전치부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치부는 이렇게 그러니까 CO 라이트 컨택은 좋지만 라테랄 포스는 절대 가해지면 않을 거고요. 그래서 교합 조정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템퍼리제이션 괜찮습니다. 오클루전은 조금 미니멈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니 요정님,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엑스레이 준비해놨습니다. 나도 보여주세요. 오케이, 됐네요. 엑스레이 띄워주실래요? 띄웠어요? 네. 엑스레이 보고 계시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앞쪽에 여기 이제 머신드가 6mm나 됐어요. 6mm가 된 이유가 뭐였죠? 앞에 있던 올드 임플란트의 라비알 쪽에 뼈가 없어졌잖아요. 그 본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본 리제너레이션 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리제너레이션 안 합니다. 하지 않고 컨투리제이션만 했죠. 왜냐하면 오센트레이션은 밑에서 충분히 얻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컨투리제이션, 알베올라 본 영역이기 때문에 알베올라 본 영역은 그냥 컨투리제이션으로 그냥 마무리한다라는 것이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볼리돌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계시죠? 다시 TV 신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그죠? BDC,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이고요. 어버트먼트는 악사 어버트먼트 30도 각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치와에 대한 그 그래프트는 본 매트릭스 1, BCP 신세틱이고요. 그 위에 커버한 것은 O6 볼륨 X 입니다. O6 볼륨 X. 이게 소프티슈 컨투리제이션 하는 데는 아주 짱입니다. 정말. 다음에 스카이볼트 선생님, 볼륨엑스를 멤브레인과 지연 두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골리식제를 적용하고 덮어도 되나요? 네. 제가 기준이 두 가지라 그랬죠. 본의 표면이 이렇게 거칠다, 발치와처럼 꺼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편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볼륨엑스 본 그래프트나 또는 본 매트릭스를 편편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소프티슈 영역은 다시 볼륨엑스로 커버한다 라는 것이 저의 컨투리제이션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네, 오늘 지신부와 함께 하는 바람에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은 간단했죠. 근데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개념으로 수술하시냐에 따라서 10년 뒤의 예후가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BD 커프를 루틴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2mm 커프는요, 크리스탈 본 로스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이 아주 넓지 않다고
넓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 BD 커프 2mm는요. 일반 보통 끝까지 스레드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좋은 티슈 리스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고 또 피드백 주시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